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크한 심리학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썰을 풀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수업이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심리 수업이었어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 제가 왜 상담을 안 왔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날은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설명한 용지를 주고, 이 용지의 내용을 조별로 내가 상담가라면 뭐라고 치료를 할 건지, 어떤 치료 방법을 쓸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사례는 이랬습니다. 이 여성이 원래는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 상황, 그 차 안에서니까 그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그 뭐랄까 스릴? 이것 때문에 너무 흥분감을 느낀 거야. 근데 이 이후부터는 그런 스릴이 없으면 성적인 흥분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렇게 밖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즐긴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에서 이제 스스로 즐긴다든지 누군가에게 억지로 보여주려고 누구를 부른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지만 불시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라고 물으길래 그때는 학부생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꼭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창의적인 해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뭐 그쪽에 연예인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영화를 찍으신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썼어 내가. 그리고 조별 발표니까 조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진짜 완전 쌈박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길래 이제 좋은 아이디어구만 써서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교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나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잠자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 다른 친구에게 맡겼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상담이랑 잘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 과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바로 바바리맨입니다. 노출증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전시를 하는 장애의 경우에 내가 피해를 입은 적도 있더라고. 고등학생 때는 바바리맨이 엄청 유행이었는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내 친구네 집에 가려고 이제 등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쫓아오는 거야. 근데 기분이 쎄. 그래서 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나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나? 미안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냥 주택이었어요. 배를 눌렀는데 뒤가 쎄.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가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친구 배를 막 누르면서 아이씨 빨리 열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패닉이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네를 가면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릴까봐. 그래서 좀 무서웠던 적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AV 배우 얘기했던 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상담 안 하길 잘했죠?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요 바바리맨 관련한 장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장애는 자신의 성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충동, 환상 또는 행동으로 특정 지어지는 질환입니다. 이 상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장애를 동반하는 지속적이고 강렬한 비전형적인 성적 자극 패턴을 이야기하는 성장애예요. 그래서 이 장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식기를 보여주는 거 너무 흔하잖아요. 그쵸? 바바리맨 확 하는 거. 이 생식기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인물의 연령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여고 앞에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나이대가 있거든요. 피해자의 나이대를 타겟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약간 진짜 완전 개새끼인데 신생아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성인 아니면 둘 다한테 아니면은 뭐 여고생, 중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반응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의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생식기를 보여주는 걸 부인을 한다거나 이 행동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패닉이 왔다고 했잖아요.
빨리 열어 하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싫어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거든. 근데 피해자가 싫어한다는 걸 인지를 하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야. 야, 쟤도 좋아서 저러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놀랐지만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거지. 다른 사람 상처 준다거나 충격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바바리맨의 유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남성 인구의 한 2에서 4%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추정치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흔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케이스는 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몸을 보여줄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그 상대에게 한 6개월 정도 보여주는 거에 대한 환상, 그리고 행동, 아니면 충동을 되풀이하고 격렬하게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도 그 환상에 계속 사로잡힌다거나 계속 상상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한 6개월 이상 나에게 성적인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경우.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보여줄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사는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직장, 뭐 일상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충동에 사로잡힌다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게 되면 장애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시성 장애는 특정한 타겟을 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산부를 타겟으로 한다거나 신생아, 학생, 여고생, 아니면 성인, 노인 이렇게 어떤 타겟에 집중한 노출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남성의 전시성 장애 발생에 대한 위험 요소로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 남용, 소아성애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해요.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어린 시절에 성적인 혹은 감정적인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성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과잉성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성관계가 아니고 좀 과잉된 거야, 한쪽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했어. 근데 아! 하고 놀랬어. 그러면 저 새끼들 아! 하고 놀래는 거에 신나가지고 저래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아주 혐오스러워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굉장히 왜곡됐어. 그래서 깍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큰 쾌감을 주니까 그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된 성범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바바리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야.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는 상담이나 임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고 일단 하지를 않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잡힌 이후에요. 경찰에 잡히고 우리 생각나는 몇몇 공무원들 있죠.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잡히고 나서야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조기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가 나의 생식기를 보여줄 때 나타나는 그 충동 있죠. 그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이 자극이 유쾌하지 않은 자극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 행동을 교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분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치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치료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걸 보시고 나는 혹은 쟤는 이 질병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도착증 중 하나 전시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DM, 팔로우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